예, 수강기로는 4조생으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해드릴 텐데 성적표 받고 나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BS라든지 전문 기관에서 국어 원점수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원점수가요. 81점을 3등급으로 잡았다가 86점까지 원점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국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별로 백분위가 반영되는 학교가 있고 표준 점수가 반영되는 학교가 있어요. 백분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표준 점수가 반영된 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대표적인 학교가 국민대가 올해부터 표준 점수를 바뀌어요. 숙대는 작년부터 바뀌었고, 과기대라든지 인하대라든지 홍대, 이대, 고대 이런 학교가 표준 점수라는 걸 반영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표준 편차를 내 가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제가 좀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89% 국어 100분이 89% 이상은 작년에 비해서 변별력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9% 이상 100분이 2%랑 1점이 올라간다면 지금은 2%당 0.5점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대해서 국어의 변별력은 조금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81%부터 87%까지는 작년과 거의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국어 78%부터 81%까지 3%가 차이 나는데 표준 점수는 1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78%에서 80% 초반까지 쓸 수 있는 학교가 숙대까지 올라가요. 원래 숙대는 80% 중반 이후에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표준 점수로 바뀐 이후에 표준 점수에 대한 차이가 국어에서 안 나기 때문에 국어 성적은 100분위로 따지셨을 때 80% 초반까지, 조금 더 영어나 탐구가 괜찮았다면 78%도 숙대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00분위를 반영한 학교들이 있어요. 100분위를 반영한 학교들은 나온 100분위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국어가 너무 쉬웠다, 물수능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100분위는 99%부터 1%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과연 예체능 아이들이 어느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냐를 보시면 되거든요. 최상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중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 말은 중간급 대학의 성적들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중간급 대학들이, 그러니까 숙대 이하 대학들이 많이 낮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국어예요. 그럼 국어의 전체적인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관건은 영어하고 탐구를 어떻게 봤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나 올해 탐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윤, 사문, 윤사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사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역대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42점이 원점수 50점 만점에 42점 1등급이라는 건 지금까지 45점까지는 1등급을 만든 적은 있지만 42점은 굉장히 낮아요. 그럼 고득점을 했다. 표점 굉장히 높아요. 생윤도 표점이 지금 72점까지 올라갔어요. 보통은 1등급 만점일 때 66에서 68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표점 4점이면 국어로 따지면 100분위를요 10%까지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기, 물론 표준 점수가 되는 거예요. 100분위는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100분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대 입시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을 하고 실기가 당락을 결정을 해요. 그거 다 아시죠? 그러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잠시 후에 학교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서를 접수하실 때 반드시 실기학원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아이가 이 학교 실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안 넣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소묘를 못하는데 소묘를 전할 수 없어요. 물감을 못하는데 물감을 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실기는 실기학원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실기가 가능하지. 두 번째는 꼭 입시학원과 상담을 하세요. 그건 뭐야? 점수로 가능하냐. 두 개를 같이 조합을 받아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지, 실기만 받아서도 안 되고 성적만 받으셔도 안 돼요. 왜? 저희는 실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건 많아요. 근데 그 아이의 실기력은 미술학원이 가장 많이 알겠죠. 따라서 중복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저희는 성적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지원을 하고 실기가 당락을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요. 미대는 안정권이 없죠. 그 굉장히 어려운 입시인데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학교는 지원 가능한 성적이 되는 이상 더 높아져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낮으면 못 쓸 뿐이지 높아졌다고 엄청나게 유리하다 이러지도 않아요. 물론 높을수록 유리한 학교도 있어요. 국민대, 과기대, 성대, 숙대, 얘네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게 확실해요. 하지만 건대, 이대와 같은 이러한 대학들은 평균이라든지 70% 컷만 넘어가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실기로 결정돼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85%, 86% 맞은 아이가 1단계 컷을 안 잘렸다 하더라도 국민대 합격 가능성 거의 없어요. 시각이든 영상이든 그거. 그런데 이대나 건대는 90% 넘는 아이가 백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60%대 아이가 붙기도 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 실기를 얼마만큼 뒤집을 수 있는 학교가 있냐?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기로 뒤집을 수 있는 학교와 실기로 뒤집을 수 없는 학교를 보셔야 돼요. 이대나 건대는 실기로 뒤집어요. 이대나 건대 지원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면 될 거고, 국민대라든지 성대라든지 과기대라든지 고대는 조금 어려워요. 그 부분. 그래서 어디를 지원할지는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수만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수만의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아주 좋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배치표 다 받아보셨지만 학교별로 합격자 평균이라든지 70% 컷이 나와 있죠. 70% 컷이라는 건 만약에 합격자가 10명이라면 7등의 성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은 전체 평균이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선호한 대학이에요. 고대, 성대, 이대, 숙대 이런 대학은 발표하지 않아요. 건대까지. 그래서 제가 수마이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쪽지가 이대하고 건대 성적. 올해요. 먼저 말씀드리면 건대 리딩은 터져요. 경쟁률. 저한테 건대 리딩만 물어보는 학부모님이 너무 많아요. 2대 개별적인 성적 보내드린 것만 24통이에요. 쪽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시고, 나군에 만약에 우리 2등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신다면 이따가 성적을 보여드리겠지만 리빙과 그다음 나군의 의상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성적이. 근데 리빙이 일방적으로 낮다 보니까 리빙으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하면 되겠죠. 어차피 건대 경쟁률이 터질 거라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컷만 넘어가는 순간 건대는 승부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쟁률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제가 평당받고 쪽지 오고 실기학원에서 파악한 정보만 보더라도 대부분 리빙 쓴대요. 나군에. 그러니까 나군 리빙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성적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등급 컷은 중요하잖아요. 수능에. 성적은 다 받아보시겠지만 등급 컷은 최저를 맞추는 기능. 수시를 지원했을 때 홍대 종합전형이면 합의 9, 2대 9,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면 합의 7. 이 등급을 맞추는 거는 수시와 관련된 거고, 정시는 1등급은 전체 100명이 있다고 하면 4명을 줘요. 4%. 2등급은 11%를 줘요. 4% 빼면 이제 7%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2등급이지만 7% 차이, 3등급이지만 77%도 3등급이고 88%도 3등급이에요. 그럼 11%의 비율이 나는 거죠. 수험생이 10만 명이라고만 가정해도 11%면은 11,000등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서울 대학에서 미대가 11,000명 뽑을까요? 안 뽑아요. 그러니까 백분위와 표준연수가 중요한 거지 등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시에서는. 그래서 성적표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원하시는 답이 다를 거예요. 그럼 배치표를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배치표에 성적을 넣어놨지만 계산을 못하거나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신다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전략은, 입시에서 전략은 가나 다군을 지원하잖아요. 가나 다군을 지원할 때 현역 아이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다 다른 실기예요. 되게 위험해요.
실기는 하나를 맞추면 돼요. 비슷하게. 예를 들어 가군의 국민되면 나군의 과기돼. 성대 과기도 들어가고요. 근데 가군의 숙대를 쓰는데 나군의 과기를 쓴다? 말도 안 돼. 전혀 다른 실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략이 되는 거죠. 그 실기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야 돼요. 그럼 비슷한 것끼리 묶었을 때 그 합격이 나오냐? 자, 가나다고 상관하면 좋죠, 그죠? 좋아요. 근데 학교는 한 군데 가요, 그죠? 문자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디에 승부를 걸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가군인지 나군인지 대군인지 한 학교만 합격하시면 돼요. 학교 상관을 해봤자 학원만 좋지 아이가 좋을 거 없어. 기분이 좋겠죠. 그럼 내가 주력대학을 잡아야 돼. 무슨 말이냐? 주력대학 잡을 때 성적이 상위권이면 가군이 가장 유리해요. 우리는 또 건대가 가군을 넘어왔죠. 영상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군의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선호한 대학이 넘어왔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영상이 넘어왔는데 저한테 수만이나 이런 쪽으로 영상 쪽 문의를 많이 안 들어왔어요. 여전히 고대, 성대, 국민대, 이대 굉장히 많고요. 예고 출신 아이들은 다 이대니까 이대는 정말 준비하시려면 인문계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일반계 학생들은 워낙 예고 애들이 선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이대, 홍대 다 붙으면 이대 갈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고 아이들이 서울대, 홍대, 이대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때 전략 잘 짜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미술학원에서는 가군 열심히 준비시키세요. 일반적으로 끝나고 나서 나군 시험 봐야 되는데 길면 열흘 짧으면 7일이에요. 더 짧으면 4일도 있어요. 그러면 가군 내내 준비하다가 4일, 7일 만에 나군 준비하고 시험 봐요. 그리고 또 일주일 안에 가군 시험 봐요. 와, 그러면 합격 가능성 다 떨어져요. 평상시에 자기 실기력이 월등하지 않은 이상. 그럼 어떻게 되냐? 가군에 주력하든 나군에 주력하든. 나군에 주력한다면 실기로만 따지면 2달 내내 나군 실기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가군은 연습이에요. 시험장 가서 분위기와 내가 같은 비슷한 실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군에서 나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더 낫다. 그럼 아예 가군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렇게 상담을 드리면 미술학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안 시켜주세요. 언제까지? 부모님들이 요청하지 않을 때까지. 왜? 미술학원은 가군 계속 준비시키거든요. 준비를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비중을 조절하시면 돼요. 가군 준비를 6타임하고 나군을 4타임 했다면 바꾸면 돼요. 그건 가능해요. 왜? 어쨌든 실기학원에서 나군, 내야 건대만 준비하는 아이가 있다면 건대에 무슨 거는 많이 있거든요. 그쪽 가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전략적으로 가나 나 상관하면 학원만 좋다. 결론보다 우리 아이는 한 학교만 붙여낸다. 그게 주력 학교가 된다. 그게 성적상으로도 가장 유리해야 되고 실기로도 가장 유리해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미래 입시에서.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학교별 특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학교별 특징을 보이면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배치표를 보실 때의 특징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군의 국민대, 상위권부터 할게요. 가군의 국민대, 나군의 가기대, 그 다음에 가군의 또 세 번째 나군의 홍대를 이제 본다면 보시는 방법은 가군 같은 경우 국민대는요 표준 점수로 바뀌었어요 올해. 그럼 표준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못해요. 지금은 나왔지만 무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도 합격자 성적을 공개할 때는 100분위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100분위로.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하실 때 100분위로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 재원생 부모님이시면 반드시 다행이니까 상의하시면 다 계산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이고 거의 안 넘어갑니다. 성적. 그러니까 실기로 뒤집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작년에 AI가 신설됐기 때문에 얘네가 좀 특이한 케이스. 하지만 내가 실기로 한번 좀 승부내고 싶다. 국민대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디자인이 가장 스펙트럼이 넓어요. 실기로 뒤집을 수 있는 과가 자동차 디자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 영상, 공업 뭐가 높아요? 라고 하면 매년 달라요. 세 개는 같은 과라고 보시면 되고 경쟁률과 당시 지원한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걔는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 디자인으로 뒤집을 수 있다. 단순 100분입니다. 얘들은요 국어, 영어, 탐구 그냥 3으로 나누면 돼요. 100분이 더한 다음에 평균은 2개 평균이고요. 그래서 더하면 되는 거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 내신이 들어가죠. 고민하실 텐데 내신은요 만약에 국어 영어만 들어가요. 내신이 국어 영어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 내신 써놨는데
국어 영어만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5등급까지는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실질 반영률이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차등어시 반영이잖아요. 내신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는데 국어 영어만 들어가요. 국어 영어만 들어가고 1등급부터 5등급은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0점 만점에 1등급, 그다음에 5등급이 99.5인가 이렇게 낮춰요. 그러니까 0.5점 만점이에요. 근데 6등급 내려가는 순간 95, 7등급 내려가는 순간 더 깎이고요. 8등, 9등은 의미가 없어 버려요. 그래서 만약 국민대를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이라면 내신은 5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요. 5등급 안에 들어오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다음 과기대가 있는데 과기대가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카더라 통신과 저희 경험에 비춰볼 때 과기대는요 탑10 대학에 들어가는데 성적 반영이 굉장히 높아요. 성적이 어느 정도 높을 때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아웃풋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인풋도 좋지만 과기대 같은 경우는 아웃풋도 굉장히 좋아서 미대가 많이 밀고 있는 학교, 그 탑10에 들어가는 대학교고요. 과기대 반영식이 있는데 설명도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맡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최고 표점분의 학생이 받은 표점 곱하기 반영 비율. 그럼 국어가 지금 40% 반영된다면 계산하실 때 지금 만점 다 있어요. 각각 만점 다 있어요. 국어, 영어, 탐구 다 있기 때문에 최고 표점분의 학생 성적표에 찍힌 표점 곱하기 국어 0.4 영어 반영 비율 나와 있죠. 밑에 보면 반영 비율 나와 있는데 받은 표점 최고 표점 135점 분의 만약에 2등급이다. 135분의 130 곱하기 비율 0.25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매년 달라져요. 표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평균 써놨죠. 국어 탐구의 단순 평균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탐구의 기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40%와 35%의 차이지만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탐구 잘 보는 학생이 더 유리해요. 그래서 밑에가 영어 등급이에요. 평균 등급. 합격자 평균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국어 탐구의 단순 평균이니까 과기에 준비하시는 분은 국어 탐구 평균 2개 더해서 그러니까 탐구는 2개 평균이에요. 나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평균보다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월등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까지 고려하시면 되고 다음이 홍대인데 홍대는 제가 왜 집어넣냐면 홍대 성적 중요하죠. 근데 홍대는 미술학도 모의고사라는 게 들어가요. 홍대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홍대 계산하실 때 일단 1단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성적은 거의 무의미해요. 1단계 컷 안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미술활동 보고서 싸움이에요. 97% 학생도 100분이 90% 우리 등급이죠. 우리 등급이 넘어가죠. 떨어졌고 88%도 디자인 학부 최초 합격했어요. 그럼 뭐다? 미술활동 보고서가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예고를 위한 학교가 되겠죠. 어머니만 계시다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계산하실 때 이거 표점이에요. 보통 표점이 다 비슷하죠. 큰 차이가 안 나요. 계산하실 때 올해 얘네들이 반영식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그냥 단순 표점의 합인데 영어 등급별로 하는 점수가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작년까지는 200, 195, 188, 179였어요. 그러면 성적 지금 나온 거는 작년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올해 단순 계산하실 때 영어 곱하기 하실 때 표점 100점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받은 표점, 영어 받은 표점, 그 다음에 탐구 2개 표점 합 나누기 3 해주면 딱 몇 프로 나옵니다. 한국사 반영 안 된 성적입니다. 성적은 그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학고사입니다. 라는 거. 또 하나 있죠. 지금 국어 표점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큰 차이가 안 나죠. 중위권부터 뭐 최하위권 하더라도.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홍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국어가 좀 낮아요. 근데 영어하고 탐구가 좋아요. 쓰셔도 돼요. 국어 표점 차이 안 날 거예요. 81과 80%도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세면이나 상은 한 과목만 잘 봐도 표점 6.5점 올라가 버려요. 단순 표점이 합이기 때문에 세면 5점과 국어 5점이 같아 버려요. 근데 아까 78%와 80% 후반대까지도 5점이 안 나버리죠. 표점이요.
다 잡는 거예요. 한 과목으로. 그러니까 그게 표적으로 반영되는 대학의 특징들이에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군의 뭐 국민대 쓰고 나군의 홍대를 쓰고 또는 이대 홍대를 쓰고 다군의 안전빵으로 세종을 쓰죠. 홍대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실기도 안 해도 되고. 올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인원을 줄였어요.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계 제가 지금 표시는 안 해놨는데 69명으로 돼 있죠. 이 23명이 주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당연히 성적은 높아지겠죠. 다만 변수는 뭐다? 건대 상디가 넘어왔어요. 다군으로. 그러면 아이들의 실기가 얼마나 받쳐져서 건대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어차피 상위권. 왜냐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다군에 쓸만한 데가 없어요. 세종 팽자 그 아이들이 단대 쓸 것도 아니고요. 중도 쓸 것도 아니고요. 성식 쓸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는 성식은 썼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건대가 넘어왔다면 그 아이들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경쟁률에 따라서 조금 비교하시면 나을 것 같고요. 역시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숙명여대 뭐 큰 특징은 없고요. 아마 100분이 나왔죠. 100분이하고 영어 2분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성적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가군의 숙대를 쓰면 경쟁률은 조금 낮을 거예요. 건대 숙대가 겹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성적으로 조금 유리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높은 상태에서는 숙대도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대학 중에 하나고요. 지금 평균 점수 나온 거고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부모님께서 실기 비율이 높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수능 40에 실기 60이다, 이거는 무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대나 이대는 성적이 높지만 실기로 뒤집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역전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단순히 뭐 수능이 60에 실기가 40이다, 이거는 무의미해요. 얘네들이 전체 총점을 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내가 기본적 실기를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주냐, 이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학교가 있어요. 실기를 아무리 못 그래도 버려지지만 않으면. 그림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잘못 그려가지고 폴리시켜버리면 그건 버려지는데, 그러지 않는 장관들은 기본 점수 주는 대학이 있고요. 아예 기본 점수가 없는 대학이 있어요. 그럼 내가 성적이 아무 없다 하더라도 합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냐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전할 수 있는 대학이냐, 없는 대학이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다음이 이제 건대인데, 건대는 성적 보시면 돼요. 건대는 성적 되게 낮아요. 생각하신 것보다. 저희 수만이는 이거 잘 안 올려주세요. 건대요. 저희 배치편을 올려놨어요. 배치편 올려놨고, 보시면 의상 디자인 예체능 국어 67, 탐구 평균이 74, 영어 2등급이에요. 건대는 영어 4등급까지도 큰 차이 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리딩이 67, 그 다음에 탐구가 73이죠. 70% 컷입니다. 국어 똑같았고요. 탐구가 1% 차이네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이 들어온 거의 대다수가 어디였다? 리딩이었다. 리딩 터질 거다. 그럼 오히려 내년에는 리딩 성적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진행하죠. 시기가 같기 때문에, 리딩이나 이상이나 시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건대는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시면 돼요. 안 높아요, 생각보다. 커리가 시각 디자인이에요. 국어 76%, 탐구 75%예요.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건대는 70% 등급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실기가 얼마큼이냐. 근데 건대는 진짜 기초 디자인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으로서 손이 조금 느리더라도 굉장히 세밀한 묘사가 되는 친구들이 유리해요. 건대는. 실제로 작년에 성적이 높은 아이가 있었는데 좀 재밌는 케이스예요. 원래 이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림 미완성 시켰어요. 미완성 시켰는데 최초 합격했어요. 건대. 재밌죠?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거를 일반화시키시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시기를 얼마만큼 봐주냐 라는 것도 있다. 완성을 안 시켰다고 해요. 본인 비주얼로 완성 못 시켰다. 성적 좀 유리한 학교도 있죠. 다음이 고대하고 성대가 나올 텐데, 고대, 성대 모두 입학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요. 성적은. 제가 이제 올려놨어요. 어디가 성적 높을 것 같아요? 고대하고 성대가. 당연히 고대가 높을 것 같죠. 자, 고대는 97% 아이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자, 제가 봤던 아이 중에 84%가 최초 합격한 학교가 있어요.
성대도 발표 안 하는데요. 성대 제가 전에 입학처에 막 쫓아다니고 문의할 때 우리 아이 중에 실기를 되게 못하는 아이였어요. 성적은 국민대도 한 방에 붙을 수 있는, 아니 학교 간다면 2년 장학이 나오는 성적인데 이 아이는 국민대, 성대 둘 다 붙으면 좀 성대가 안 돼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고대나 성대 같은 경우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 추가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나 성대는 복수 전공 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미래로 가지만 경영하고 같이 복수 전공도 가능해요. 그럼 미래하고 마케팅 같이 들어가 버리면 괜찮겠죠, 그거는. 그런데 문의를 했어요. 입학처에. 우리 아이가 성대를 너무 갖고 싶단다. 성적대 이 정도다. 가능성 있냐? 뭐라고 하냐면 실기를 얼마나 못하냐? 많이 못한다. 자신 없어 한다. 혹시 한두 달 됐냐? 아 그건 아니다. 1년 이상 했다. 그러면 붙는다. 라고 입학처가 많이 있고요. 이런 카드나 통신이 있어요. 성대 지원했어요. 예를 들어 뭐 시간이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50명이 지원하든 60명이 지원하든 10명 정원 중에 50% 이상 되는 1, 2, 3, 4, 5등의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있죠. 얘들 죽어도 안 짜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고대 지금 보시면 국어가 70%, 똑같이 70% 컷이에요. 국어가 89%, 탐구가 80%. 영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검정제도니까. 평균이 89% 정도가 나왔는데 고대 성적이죠. 근데 밑에 성대를 보시면 시각만 먹고 보면 고대하고 시각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가 91%, 탐구가 93%예요. 성적 더 높죠? 그 말은 내가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가 성적이 높아. 그래서 올해는 꼭 어디를 보내고 싶어. 그럼 가군에 내가 꼭 국민대가 아니어도 된다. 이대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면 성대를 지원해놓고 나군에서 승부 보셔도 괜찮아. 특히 예고 같은 경우는 홍대라든지 이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고대는 가끔 뒤집어져요. 90% 떨어졌고 84% 붙었으니까. 근데 성대는 거의 못 봤어요. 성적 높았을 때 떨어집니다. 작년 지난번 보더라도 안타깝게도 우리 학원 1등 아이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국민대 떨어졌어요. 근데 성대는 둘 다 붙었어요. 재밌죠? 국민대도 붙으면 장학으로 붙어야 되는 학원 1등 아이가 국민대 떨어지고 성대는 둘 다 오고 같은 학원이에요. 심지어 실기학원. 이 말은 또 왜 드리냐면 실기는 실기학원도 미안해 주고요. 지금 바꾸실 수가 없어요. 실기 학원들로 입시율이 좋지만 특정 학교를 잘 보내는 실기 학원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 가능성도 높겠죠. 물론 무조건 입시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하고 성향이 맞아야 돼요. 내 아이가 선이 굵은데 얇은 학원을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입시율이 만약 비슷한 경우라면 둘 다 뽑힌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실기학원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고대하고 성대는 성적은 높다. 다만 성대가 더 높다. 그 이유는 성적이 높을수록 성대 거의 안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대 지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대? 없으면 패스할 거예요. 이대 그냥 성적만 보여드릴게요. 성적 굉장히 낮죠? 높을 것 같지만 디자인 학부 85%를 제외하면 다 70%대예요. 등급으로 따지면 부모님들이 놀라시는 4등급대입니다. 이대 붙어요. 예전에 디자인 학부 60%대 초반도 붙었고요. 뭐 예고에서 들리는 거를 보면 40%도 붙은 적이 있어요. 이대는 그만큼 실기로 뒤집을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예고 아이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최상급의 실기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이제 경희대 성적 비공개예요. 얘네들 어떤 루트를 알아보더라도 못 잡더라고요. 제가 지금 숙제도 잡아놓고 고대, 성대, 이대, 건대 다 잡아놨는데 경희대하고 동덕은 죽어도 발표 안 하고 어떤 루트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국어과 원장님께서 동덕여대 입학처장을 아셔가지고 한번 전환해줄 건데, 동덕은 얘네들 끝까지 발표 안 하는 똥꼬집 학교들이라 일단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합격생 배출된 거 보면 70%대예요. 그럼 4등급, 3등급 가까운 쪽인 거죠. 3등급 컷이 77이니까 높은 4등급에서 3등급이면 경희대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중대 있죠. 성적이 좀 낮은 친구죠. 우리 아이가 국어 탐구 평균이 60% 초반이다 라고 하면 4등급입니다. 중대 가능해요. 지금 다만 실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작년 3기 합격자로 60%대예요. 학원. 그러니까 가군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망쳤는데 기리를 준비했었고 건대 실기를 계속했다. 그럼 중대 지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대 3대과는 과만 따지면 우리나라 탑10 대학 중에 하나예요. 과로 따지면 3대과 중에서만 따져버리면 탑10 대학이 안송이지만 물론 중대는 본교가 없기 때문에 본교는 다 연출로 빠지기 때문에 3대과도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로 발표는 안 하지만 60%대면 가군에 쓸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 가능하죠. 60에서 70%라면 가군의 중대, 나군의 건대. 이게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요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실기 부담을 좀 줄이려면 같은 학교가 군대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기 크 차이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서울여대 공예 이런 식으로, 성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하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같은 학교만 실기 준비하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건건건. 되게 위험한 거죠. 실기를 뒤집히기 때문에 이건 최악이에요. 그럼 건대 커디는 실기가 달라요. 건대지만 그런 부분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대가 60%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는 성적표에 찍힌, 영어는 한 3, 4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성적표에 찍힌 100분위가 국어, 탐구 평균으로 60% 중반대 나오면 중대까지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 남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곳이죠. 다분히 반대 모습은 바로 가천대로 떨어져요. 근데 특징은 가천대는 국어와 영어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100분이 반영하는데 100분위를 높게 주기 때문에 당연히 가천대 성적은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어요. 그럼 두 과목만 반영되는 거고 영어 성적은 높으니까. 자, 그러면 다군에서 남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단대밖에 안 되는 거죠. 최상위 뭐 세종대 캠자를 쓰지 않는 이상은 공대이기 때문에 단대 쪽에서는 성적대를 좀 보시고 실기가 맞는지를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적대 맞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허니까다라고 하면 아이가 받은 100분이죠. 100분이에요. 아이가 받은 국어 100분이 곱하기 0.5 더하기 영어 등급에 보면 밑에 등급으로 죽전 캠퍼스 만약에 3등급이다. 92% 곱하기 0.2% 0.2 더하기 탐구 두 과목 평균 100분이 곱하기 0.3 다 더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시면 돼요. 암산하지 마시고 틀리십니다. 암산하시면 그러니까 꼭 계산기 두드리셔서, 왜냐면 선생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 꼭 두드리셔야 돼요. 잘못 두드려서 10점 차이 나버리면 완전 상향지연 돼버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향도 의미가 없지만 상향도 큰 의미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고대, 성대, 국민대, 숙대, 과기대를 제외하고는 굳이 상향한다고 가능성이 멀리 높아지냐? 그러진 않아요. 동점자의 생기하겠죠. 그것보다 실기로 뒤집히기 때문에 2대 입시 자체가 그런 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분이었고, 한대 에리카 이것도 한정이 좀 수고했어요. 지금 2022학년도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수능 전에 만든 거라서 추후 발표 예정만 써놨죠. 근데 점수가 좀 낮게 보이죠. 국어 35%, 영어 35%, 탐구도 한 과목밖에 안 들어가는데 영어 등급별 점수를 봤더니 너무 높아. 계산했더니 우리 아이가 80%가 넘어가 버리네. 야, 3기까지 다 가능하겠구나. 아니에요. 입학처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라서 제가 변형을 못하는 거고 영어 성적이 빠진 성적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입학처 성적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어 탐구 단순 표점으로 하는 게 맞아요. 35%, 30%이기 때문에 둘 다 50씩 넣고 국어 탐구의 평균 10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안 들어간 겁니다. 왜? 영어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100점부터 7등부터 92.5를 줘버려요. 근데 여기까지 나온 아이들도 없어요. 그냥 에리카 쓰지도 못하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에리카 볼 때 국어 탐구의 평균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 합격자죠. 저것보다 평균이기 때문에 낮아도 가능해요. 상향대 같은 경우에는 덕성 인서울 여대 중에 가장 성적 낮아요. 국어, 수학 아무 소리 안 할 거고 사회, 그 다음에 영어 중 택 2점. 근데 영어가 지금 환산 점수가 2등급, 3등급, 3등급만 나와도 96% 받아요. 탐구 한 과목만 들어가요. 여기 1 써있는 거는 한 과목이에요. 2 써있는 건 두 과목인 거고. 근데 합격자가 74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전체 100분위가 60%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영어 성적과 탐구 한 과목 때문에 한 과목 맞춰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영어 3등, 뭐 3등급이 나왔어요. 96. 그러면 70, 80까지 올려도 64. 영어 3에 탐구 4등급 아주 후반대마저도 평균 넘어가 버리죠. 대신 실기 좀 어렵겠죠. 성적이 낮은 학교일수록 실기가 세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가 다 과목별로 잘 보지 않았다. 뭐 몇몇 과목만 못 보고 몇몇 과목 잘 본 게 있다고 하면 그런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덕성, 서울여대, 가천대, 뭐 세종대. 세종대가 국어 영어만 70%지만 그리고 가천대가 국어 영어. 서울여대나 덕성이 4과목 중에 2가지 풀이죠. 이러기 때문에 2과목만 잘 맞다. 근데 영어는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원 가능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어는 쉬웠지만 영어는 어려웠어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영어 평균 등급은 작년보다 떨어져요. 1등급 비율만 따져도 실제 전체 예체능이 아니라 전체 1등급 비율만 따져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맨날 2 나오다가 3 나와서 정상입니다. 원점수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2 나와다 3 나온 게 정상이고요. 최상권 아이들이 1, 2 계속 찍었어요. 그리고 일찍 떠난 1, 2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이때 점수의 평균적으로 83, 4점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성은 나군이고 인원수 좀 줄였지만 인서울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동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70%대 아이들이 합격했어요. 한 3, 4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군이고 3, 4등급에서 합격이 나왔다. 탐구는 한 과목 반영됩니다. 균등 비율이고요. 균등 비율은 100분이나 더 하시면 돼요. 3개. 그리고 나누기 3. 탐구는 둘 중에 한 과목, 높은 과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명대. 역시 국어, 영어 중 국수 영중의 택2, 그 다음에 사탐은 한 과목만 들어가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적을 많이 줘요. 상명대도 보시면. 그래서 계산하셨을 때 보통 생활 전공도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이요. 생활 전공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능하신지. 그리고 상명대도 실기로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합격이긴 해요. 그래서 뭐 100분위가 한 4, 5%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원할 만하지만 인원수 너무 조금 뽑죠. 1년밖에 안 뽑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천안은 국수, 영중 2개가 40%고 사탐, 과탐 중에 저희는 거의 사탐이니까 한 과목 2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은 훨씬 낫죠. 같은 거지만. 상명대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경대 역시 인서울입니다. 국민대 바로 옆에 있죠. 서경대도 인서울인데 국탐, 수 중에 2과목 40%, 영어가 20%예요. 그러면 뭐다? 가장 높은 거, 위에 게 가장 높은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발표 자료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얇은 과목. 탐구가 2과목 평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어 평균. 그래서 보통 생활문화 디자인 아이들이 문의 많이 하거든요. 좀 낮죠? 그래도 인서울인데 영어 평균 4등급 합격자에 둘 중에 한 과목 잘 본 게 63, 나머지 하나가 53. 4등급, 5등급, 4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4, 4, 5 나왔다라고 한다면 서경대 생활문화 디자인까지도 쓰실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서울여대 보시면 주의하실 점 있어요. 지금 합격자 평균이 82%, 뭐 3D는 84%, 시각은 88%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얘는 작년 평균 성적이라고 했죠. 제가 바꿔놨죠. 작년에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 높은 거 3개를 각각 3분의 1씩 계산했다면 올해는 2과목 들어가요. 바뀌었어요. 탐구도 2과목 중에 한 과목만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영어 점수가 3등급이다 라고 해버리면 영어 3등급은 96% 주죠. 탐구 한 과목이 내가 한 과목은 막 30% 나왔는데 한 과목은 그래도 80%가 나왔어 라고 하는 순간 평균은 88%가 되는 겁니다. 영어 3등급에 탐구 한 과목만 3등급이고 국어 뭐 2% 나오든 수학 3%가 나오든 의미 없이요. 그러면 이거로 비교하면 안 되죠. 여기 올려놓은 점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훨씬 높아질 거다. 2과목 중에 영어와 탐구 한 과목만 선택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여대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서울여대 재밌는 게 있죠. 가군의 공의 한비가 있고요. 나군의 시각 비장이 있어요. 그죠? 내가 조금 자신이 없다, 실기 부담된다라고 하면 가나군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여대. 분별무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고 성신여대 평균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성신여대도 워낙 높아요. 가군이고 뭐 쓸만한 게 없어요. 중독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성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종대 국어 탐구만 들어가는데 국어 70%예요. 영어가 30%고요. 근데 국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표점에서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70% 반영되지만 영어가 좀 높다고 하면 충분히 세종대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세종대 나군의 폐기과잖아요. 소묘가 들어가거든요. 이대를 지원하는 예고 학생들 중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이대 나중과 쓰고 나군으로 바로 선패로 들어가 버려요. 세종대. 그러니까 여기 시기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묘가 들어가는데 워낙 이대들이 예고애들이 잘하기 때문에 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원대 얘네는 합격자 평균 등급을 줘요. 5.4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죠. 위에가 5.5등급, 밑에 디자인이 5.4등급인데요. 거의 실기로 뒤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4등급이면 한 40%대도 30% 쓴다고 보시면 돼요. 30%대. 그럼 인서울권이 아니 수도권이죠. 또 요 수도권대 몇 개 말씀드릴게요. 같은 성적대 수원대, 즉 성적이 낮은 학생들 부모님들께서는 수원대 가능하고요. 화성 쪽에 있는 협성대 가능하고요. 한세대 가능하세요. 수도권이고 충분히 통학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수도권이지만 인하대가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죠. 부모님께서 협성대나 한세대나 수원대보다도 오히려 인하대가 훨씬 더 인지도가 있는데 인하대 성적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 부모님께서는 인하대 쓸 수가 있는데요. 인하대는요 또 땡큐인 게 나군 다군 분할못 칠 거예요. 따라서 가군의 상위로 질린다고 한다면 나다군에 인하대 넣고 인하대 실기 집중하면 적어도 수도권 역시 인천 쪽이고요. 거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인하대 보시면 나군 디자인 융합학과예요. 국어 탐구가 34%예요. 70% 컷이요. 쓸만하죠. 영어 4등급입니다. 그리고 답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의류 디자인하고 디자인 테크놀로지가 있죠. 의류가 좀 더 약해요. 그나마 작년에 올라간 거고 48% 역시 5등급대죠. 5.5등급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융합은 거의 뭐 유튜브에 가까운 거니까 어차피 후반이니까. 그래서 야 성적이 낮다 근데 네이맵이 있는 학교를 좀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인하대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가천대 뭐 답을 많이 쓰는 대학인데 이거는 뭐 선택권이 없죠. 근데 가천대 국어 영어만 들어가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국어 영어만 들어갔기 때문에 성적이 높아요. 왜냐하면 100분위로 들어가는데 영어 100분이 굉장히 높게 줘요. 그래서 국어 영어 들어간다. 근데 올해 국어 100분위가 최상위권 제하면 다 안 높죠. 안 높아요. 그래서 경쟁률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질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히 현역 아이들, 가천대까지 안 가면 그 밑으로 학교 안 될 거니까 재수할래라고 해버려가지고 던져버리면 가천대는 은근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평균 성적은 안 높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가천대가 실기로 막 뒤집을 수 있는 학교까지는 아니에요. 뭐 국민대나 성대만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실기가 월등히 좋으니 내가 49대 나오면 지금 이게 불가능합니다. 가천대.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률이 일단 높잖아요. 그러면 실기로 뒤집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성적 높은 애가 다군에서 쓸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군 적정이나 상위로 쓰고 다군에 가천대 쓰는데 가나 떨어져 버리면 재수하기 싫으니까 가천대 가버려요. 그때 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요. 특히 국어 영어만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탐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생윤, 상훈, 윤사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백분위가 상위권 애들은 되게 잘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상위권 애들은 잘 나왔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체능 아이들은 특히 현역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성적이. 재수생도 힘든데 현역이 학교가랴, 수행평가랴, 실기하랴, 미알고하랴, 그 와중에 또 수능 준비하랴 거의 불가능해요. 잠도 못 자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던지는 아이들도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백분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내용은 배축해졌어요. 그러니까 배축해 있는 모든 학교를 설명드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니즈도 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고 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담임 선생님과 오늘은 상당히 좀 힘들고요. 담임 선생님과 시간 잡으시면 다 계산해 주실 거고 또 각자 계산하실 수 있게끔 100분이라든지 표준값 무시하시고 100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100분을 계산하시고 비율만 꼭 보시면 돼요. 40%면 0.4 더하기 30%면 0.3 다른 100분위에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료는 제가 승만이에도 안 올린 자료예요. 그러니까 입학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대, 이대, 고대, 성대, 숙대는 승만이에도 제가 미발표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께만 드린 거고 우리 아이들만 드렸어요. 그리고 외부 부모님 계시죠? 오신 분들한테까지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퍼뜨리시는 순간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등이 제가 이제 베리타스라는 학원에 있을 때부터 입시 전략을 짜고 설명회를 하고 상담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노하우 베리타스 때는 학원생들이 700명이었어요. 발표하지 않는 아이들도 실기를 얼마큼 뒤집히는지 체감한 난이도예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게 또 우리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이거 실기학원으로 넘어가서 또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면 실기학원에서도 그린알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도 써요. 그린알다. 이게 다 맞지 않아요. 다 맞지 않아요. 특히 이런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진학사, 메가스터디 거기서 이제 넣어봐요. 점수를 돌려봐요. 미래 안 맞습니다. 메가스터디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체능 의미가 없어요. 진학사에 돌리는 성적은 의미가 없어요. 미래 성적은 실기를 못 잡아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드린 정보는 수능 정보.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 실기가 가능한지 이 학교가. 그래서 꼭 중복 상담 받으시고 지원 전략 잘 짜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담임 선생님께 따로 시간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촬영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이 빠를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원생 부모님이라면 김원장님 어떤 걸로 촬영하신 거예요? 저희 밴드요. 2반 밴드? 아니요, 우리 2등 밴드. 2등 밴드? 우리 아이들이 다 가입돼 있어요. 2등 밴드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으실 거면 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재생 누르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